이게 바로 선전선동입니다. 자살률 1위, 감옥에 가는 거하고 정신병동에 가는 거하고 거의 우리는 비슷하게 취급해요.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좋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거짓 뉴스들이 많이 판을 칩니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뉴스와 그 일맥상통하면서 예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선전선동이거든요. 이 선전선동에 대해서 제가 막을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일명 천국의 신화라는 거거든요. 천국의 신화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천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한국이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나라 가도 한국같이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깨끗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고향이기도 하니까 한국이 좋겠죠. 아이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 좋은 나라에서 광화문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헬조선. 다 헬조선이에요. 제가 만약에 곧바로 그때 외국에서 안 들어왔으면은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쟤네를 싹 다 모아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상쾌한 한국에 살면서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공작을 당했는지 그 입에서 헬조선 그러는지 저는 그게 바로 선전선동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럼 선전선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 즉 천국에나 있을 것을 우리나라에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는 이렇다. 덴마크의 그 사회복지 이렇다. 그럼 사회복지는 북유럽이 가장 좋잖아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가 이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헬조선이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 제도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홍콩은 교육제도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다. 이렇게 되면서 각 분야마다 세계 최고의 좋은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전선동입니다. 그것은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치타를 딱 기준을 두고 치타보다 못한 모든 것을 루저라고 평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힘은 뭡니까? 힘은 누가 셉니까? 힘은 코끼리죠. 그럼 힘에 대해서는 코끼리를 딱 지정해놓고 모두 코끼리보다 약한 애들을 루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전선동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선전선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헬조선 이유는 OECD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1위. 이것도 완전히 선전선동입니다. 왜 선전선동이냐면요. 여기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을 정말 극도로 꺼려합니다. 감옥에 가는 거하고 정신병동에 가는 거하고 거의 우리는 비슷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우울증 증상이나 이런 것에 약을 처방받기를 대단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사해 보니까요. OECD 중에 10,000명 중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다라는 것을 조사해 봤을 때 10,000명 중에 13명이 한국이에요. OECD 중에 꼴등입니다. 꼴등이에요. 같은 마지막 꼴등이 누구냐면 칠레입니다. 한국과 칠레가 13명이에요. 우울증약 처방약을 제일 적게 받죠. 그 다음에 높은 게 헝가리예요. 27명. 네덜란드 42명. OECD 평균 56명. OECD 평균이 56명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13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다고 하는 영국 71명, 스웨덴 79명, 덴마크 얼마나 우리가 덴마크를 좋아합니까? 85명, 캐나다 86명, 그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89명, 아이슬란드 제일 높습니다. 106명. 여러분 느낀 거 없습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과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기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신병원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OECD 자살률 1위다. 이걸로 헬조선을 끌고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왜 그때 헬조선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경쟁사회에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회주의적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헬조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거의 대부분 노인 자살이에요. 청소년과 청년 자살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세상과 비슷해요. 그 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이 그렇게 많냐? 노인 자살이 많냐?
우리나라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독특한 끈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마지막에 자녀에게 다 재산을 남겨주고 빈털터리 된 다음에 외롭고 병들고 쓸모없는 모습을 통해서 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인 우울증, 노인 빈곤증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 이건 부동의 1위지만 이 1위 안에는 속셈이 있다. 왜 그 자살률 1위를 계속적으로 말할까요? 이 내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1위를 말할까요? 예, 한국은 살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하게 해야지요. 정당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해방된 나라들 중에 비교를 해야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가 어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열강들의 그 노예된 상태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들과 우리는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툭 하면 어때요? 덴마크랑 비교하고, 툭 하면 스웨덴 비교하고, 툭 하면 미국 비교하고, 툭 하면 홍콩 비교하고, 싱가포르 비교하고. 아주 극도로 잘 사는 나라, 그것도 여러 분야가 아니라 한두 개 분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국이 못 살다 그러는데 정말 정직하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해방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라고요. 예를 들어 어디입니까? 인도에 있죠. 말레이시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집트 있어요. 알제리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냥 아시아에서도 꽤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 끝나고 독립됐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부터 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새로 신흥국들의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1등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 선진국 대열에 이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기틀을 마련한 선배들이 참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 하기 싫은 거라고. 그래서 헬조선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신흥국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알제리,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타이완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만 비교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거짓말장이들 때문에 선동을 당해서 2017년에 그렇게 길바닥에서 헬조선 부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보다 거의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많이 가본 거예요, 사람들이. 외국을 많이 가봤고 살기도 해봤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헬조선의 말이 쑥 들어갔어요. 2017년에 전국을 떠들썩 했던 헬조선, 그건 선전선동이고요. 그것은 천국에 대비한 거예요. 천국의 신화입니다. 모든 걸 천국에 비교했을 때 모든 게 안 좋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병들었다 그래요. 미국이 정말 결국 자본주의의 끝은 미국이 저런 모습인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비교하려면요. 네덜란드, 스웨덴이 아니에요. 소련과 비교해요. 소련과. 미국과 소련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미국이 훨씬 좋죠. 이렇게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하게 편파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우물한 개구리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를 만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산업의 일꾼들,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 전부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갈라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 선배들에게 그 존경을 표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산업 일꾼들에 대해서 찬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살면서도 불만 불평하고 있는 것은 선동에 놀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